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이제 우리가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점과 점 사이의 최소값이 되려면 그 거리가 직선거리여야 됩니다. 직선거리. 그걸 이용을 해서 할 건데 그걸 좀 대칭 이동을 좀 이용해서 해보자. 필수 7번 A랑 1,3이과 1,3 1,3이라고 하는 A가 있고 그 다음에 9,3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9,3이라고 하는 B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P가 X축 위에 있다라고 해서 어떤 P가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그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 찾으세요. 아니면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9,3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이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얘는 몇이 돼? B'이라고 했을 때 9,-3이 되죠. 그럼 대칭이동 시켰을 때 X축에서 대칭이면은 BP의 길이랑 PB의 프라임의 길이랑 어때야 돼? 같겠죠. 선대칭이니까.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 프라임 P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이 길이가 꺾은 선이 아니라 어떤 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긴 직선일 때 P가 최소값이 되게 하는 P가 된다. 그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AP 더하기 PB인데 PB 프라임인데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그럼 누구랑 누구 점 사이의 거리? 1,3과 9,-3 사이의 거리의 길이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일 때가 된다. 됐습니까? 된 거 맞니, 성재야? BP의 길이가 몇이 돼야 된다고? BP가 2를 만족하는 P를 찾아야 돼. BP가 P의 값을 x, y라고 한다면 BP의 길이는 루트 요거에서 뺀 거 x-4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나요? 이해되니? 그런데 그럼 얘를 만족하는 P, x, y가 만족하는 식이 얘라는 거잖아. 이거 양변에 예쁘게 제곱을 하면 x-4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4라고 하는 게 P, x, y가 만족하는 식이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원의 방정식이지? P가 어떤 점 위에 있다라는, 어떤 도형 위에 있다라는 거야? 요 원의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원의 좌표가 마이너스 4,5, 4,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짜리인데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있는 점 P라는 거야. P, B가 길이가 2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P들은 B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4,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위에 있는 점 P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P라고 하는 그 P가 어떤 도형인지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Q, P의 최소값 Q라고 하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 Q라고 하는 어떤 점이 있는데 이 Q, AQ랑 QP의 최소값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최소값 찾으라는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으라 그랬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요? AQ랑 QP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QA를 대칭이동 시켰을 때 몇 컴마 몇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A'이라고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A에서 P까지의 최소값은 직선거리가 최소값이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디에서부터? A'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최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원의 중심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뺐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값이겠다. 그게 A, Q랑 QP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됐습니까, 성재야? 이해되니? 다 이해됐어요? 그럼 최소값 찾아보세요. 시작. 뭐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8번 요거는 이제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P라고 하는 점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Q라고 하는 거는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요거의 최소값 찾으라 그랬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쫙 폈을 때 대칭이동 이용해서 쫙 폈을 때 직선 길이가 됐을 때가 최소값이겠다. 그럼 얘는 근데 A는 그럼 어떻게 대칭이동 시켜주냐면 뭐에 대해서?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줄 거야. 배웠어? 몇 컴마 몇 대니 이거? 그렇지. 얘는 Y는 X에 대칭이동 시킨 그래프는 점의 좌표는 1,3 X좌표랑 Y좌표 바꿔준 좌표가 A'에서 1,3이 될 거고요. 맞니? 그러면 AP의 길이랑 A'P의 길이랑 여기 길이가 두 개가 같겠지. 선대칭 시켰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쫙 폈어. 이렇게. 하나 더. A를 이제 X축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3,-1이라고 하는 A. 이거 A1이라고 하자. 그럼 A2 값이 3,-1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AQ의 길이랑 A2랑 Q의 길이가 어떻다? 이렇게 같다는 거네. 그러면 이 세 개의 직선의 합 AP, PQ, Q, A2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돼? 얘 세 개가 A에서 여기까지 어떤 길이? 무슨 길이? 직선 길이가 됐을 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야지 이게 최소가 되는 것이다. 그때 PQ의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A1이라고 하는 1,3과 A2라고 하는 3,-1의 점과 점 사이의 직선 길이 구해주시는 게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 거리에서 요렇게 최단 거리가 100루트이라 그랬어. 맞지? 그랬을 때 그럼 최단 거리가 되려면 어쨌든 얘네 이 세 개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려면 얘를 요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 시켜볼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 이 직선에다 대칭. 이 직선에 따라 대칭 이동 시키면 요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요렇게 길이가 똑같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하나 그렸을 때 대칭 이동한 선분 그렸을 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어떻다? 같겠다. 맞니? 이해되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길이랑 같은 거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볼 거야. 그럼 대칭 이동 시키면 요렇게 됐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지.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되겠죠. 대칭 이동이니까 각도 똑같을 거 아니야. 대응각도. 맞아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몇이다? 최소값일 때잖아. 직선거리일 때가. 그 직선거리일 때가 몇이라고? 100루트 1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값이 여기 중심에서 100까지 거리가 k지. 얘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여기도 k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요점까지 거리도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각도 몇 도야? 이거 5x 더한 게 45도니까 2배씩 하면 몇 도니? 90도가 되면 100k는 몇이 되면 돼? 100이요?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이해되지?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요 각각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서 직선에 대한 대칭을 이용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없어진 줄 알고 이놈 새끼 전화 왜 안 받아 하면서 계속 전화하신 거야? 예원이 이렇게 있고 A가 어떤 점? A가 고정점이네. 0,-5라는 A가 고정점이고 P라고 하는 거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동점이야. 동점이라고 하면 움직일 동자에서도 움직인다는 점이잖아. 변할 수 있는 점. 그래서 AP에서 P, Q까지의 여기가 Q네. 미안해. 그리고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 AQ 더하기 QP의 최소값 마찬가지로 직선의 최소값 구하면 얘네들 어떻게 해줬을 때 쫙 폈을 때 일직선 돼야 된다. 쫙 빛나는 건 대칭 이동 시켜서 일직선 위에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A라고 하는 점을 대칭 이동 시켜서 어디에 0,5라고 하는 A 프라임 점으로 대칭 시켜줬을 때 이 점 A에서 P까지의 최소거리가 되려면 일직선일 때 Q가 위치하면 되겠지. 됐나요? 이때 Q의 좌표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 좌표의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0,5라고 하는 점에서 이 원까지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는 원과 어떤 점 사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걔는 어디랑 누구랑 누구? 원의 중심이랑
0,5 사이의 최소값, 아니 점과 점 사이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 반지름만 빼주실 때가 최소값일 때다. 넘어가서 3번. 3번. 뭐라고? 틀렸다고? 되게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 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밖에서 아, 밖에서. 막 이랬어. 요렇게 돼 있네. 얘도 어떻게 할까? 얘도 저거 시켜. 어떻게 시켜? 대칭 이동 시켜보자.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맞아? 어떻게 만들까? 얘를 요직선에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켜봅시다.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랬을 때 요 대칭 이동 시켰을 때 대칭 이동 이렇게 시키면 얘 몇 컴마 몇이야 지금 중심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3 컴마? 오케이. 3 컴마 마이너스 4랑 그럼 여기는 x는 y에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4 컴마 3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맞나요? 그 원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봅시다. 그럼 요 좌표는 뭐예요? 요 좌표는 8, 2인데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8,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맞니? 그랬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 똑같을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렇게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이해되니? 지금 그림이 이상했지만 얘네들이 그러면 어떤 직선에 있을 때? 한 직선에 이렇게 일직선에 있을 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겠네? 된 거 맞나? 그림이 살짝 이상하지만 Q는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P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쟤네들이 항상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최소값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그랬을 때 그러면 최소가 되는 값은 어쨌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더 가야 되잖아. 맞지? 아니면 최소가 되려면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에서부터 최소가 되려면 얘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까지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네. 맞니?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각각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준 거? 빼준 게 최소값이 될 것이다. 됐나요? 구해보자. 마무리해봐. 그래서 대칭 이동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넘어가서 마무리했으면 넘어가서 그 사이 거는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개만 해보자. 11번이랑 13번. 11번 딱 봐도 뭐에 생겼어? 대칭 이동 시켜갖고 일직선 만들면 되겠, 아니 요 일직선 만들면 되겠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얘가 횡단보도까지 최단거리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시라 그랬어. 그럼 여기가 폭이 20이래. 그럼 얘는 최단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20이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되어 있는 길이잖아. 횡단보도가. 그럼 내가 얘를 살짝 평행이동시켜서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걔는 평행이동시켰을 때 또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실 때가 최소값 아니겠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면 학교에서 정동 쪽으로 동쪽으로 80m 그리고 학교에서 정동 쪽으로 학교가 여기 있어. 학교 동쪽이면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으로 800m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정남쪽으로 620이래. 여기가 800m 그리고 정남쪽은 밑으로 가는 게 600m라는 거야. 그럼 이 길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800이랑 60이면은 뭐 구하면 돼? 800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800, 600 가지고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3, 4, 5니까 몇이에요? 620이야? 어디? 쏘리.
네. 그럼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된 거 맞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20을 빼서 여기서 20 뺄 만큼 그럼 600이니까 3, 4, 5 성립하는 거니까요. 1000m? 됐죠? 20이요. 네. 됐습니까? 된 거 맞나요? 평행이동 시켜서 어쨌든 최단 거리는 직선일 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13번은 우리 했던 문제다. 13번 너네 해봐봐. 우리가 발전해서 했던 문제잖아. 저거 어떻게 하는데? 13번. 이런 문제에서 좀 나오니까 좀 간단하게 보면 얘가 30도고요. 여기에서 공장이 어디 있어? 공업단지가 5km 떨어져 있는 것이래. 이렇게 5km 떨어져 있을 때 삼각형 모양 간선도로 건설하려고 삼각형 모양으로 간선도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간선도로의 최소값 찾으시오 했으니까 얘 어떻게 해주면 돼? 요 직선에 대해서 하나 선대칭 해주시고 그러면 이 길이 똑같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 두 번째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시켜주면 요렇게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간선도로를 내가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가 최단거리잖아. 그럼 다시 얘기해서 최단거리가 될 때는 직선거리가 요렇게 되는 길이 보라색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선대칭 시켰기 때문에 얘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각도 동그라미고 이 각을 x라고 하면 요렇게 선대칭 시켰을 때 얘도 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몇 도야? 몇 도? 여기 30도잖아. 맞지? 5x 더한 거 30도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몇 도? 60도.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어때? 같아요. 그래서 5. 이 길이도 몇이야? 저거 선대칭 시켰으니까 선에 대해 대칭이면 길이가 5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여기가 60도가 됐기 때문에 정삼각형 되는 거네. 그래서 도로 간선도로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것이다. 보자, 집합. 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으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 기준이 아주 명확한 것들로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60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겁나 많겠지? 겁나 많겠지? 그런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 160 이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런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집합이 아닐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뭐 키가 크다 라고 하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키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집합 기호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어떤 기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존재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할 거고 집합이라고 하는 기호는 이렇게 중괄호 두 개로 표현해요. 그래서 중괄호 두 개로 표현하고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 요소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됐어? 하나 더 예를 들면은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뭐 2의 배수 를 집합 A라고 해볼게. 그럼 얘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 A라고 하는 집합은 중괄호 열고 원소나열법이라고 하는 건 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 하나를 다 나열해서 쓰는 거잖아.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해되니? 두 번째는 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얘는 어떤 원소를 갖냐면 X라는 원소를 가져요. X라는 원소를 가질 텐데 이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예요 라고 이렇게 조건에 직접 표현하는 집합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얘는 조건에 맞는 집합들을 다 직접 다 구해갖고 나열을 하는 모양이고, 얘는 어떤 모양?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그 정확한 기준을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x바라고 해. 봐. x바, x는 그럼 x바에서 요 x라고 하는 걸 원소로 갖는다는 거야. 이 x라는 원소 모양을.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랬을 때 이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다라는 이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을 얘 뭐라고 하냐면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해. 조건제시법. 얘는 원소 나열법. 그 집합을 두 가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됐니? 근데 너네가 이거 헷갈리는 게 요거란 말이지. 만약에 조건제시법에서 x바 여기가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떤 걸 원소로 갖는다면? x에다 2를 더한 걸 원소로 갖는다는 소리야. 그런데 x는 똑같이 만약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x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2, 4, 6, 8이잖아. 아니 10이잖아. 2, 4, 6, 8, 10. 맞니? 그러면 진짜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원소는 x에다 몇을 더한 거? 2를 더한 걸 원소로 갖는다고. 그럼 2, 4, 6, 8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2를 더해준 것이 원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되는 것 같은데? 됐어요? 이해되니? 넘어가 되니? 이 정도로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됐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모양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x 그대로면은 x 조건에 맞는 게 그대로 원소가 될 텐데 조금 변형돼서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x 그러면 저기 원소는 4, 6. 그렇지. 4, 6, 8, 10, 1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조건제시법이고 세 번째 얘는 조건제시법.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 A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 이렇게 울타리 하나 그려. 원 하나 그려. 얘가 집합 A라고 하는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원소 안에 포함되는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되는 걸 집어넣는 2, 4, 6, 8, 10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으로 집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램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E가 A의 원소예요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식으로 기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한다. 기호 표시. 이게 원소 기호 표시예요. 원소가 E가 A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O는 A의 원소가 아니잖아.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방향 요 방향으로 쓰는 거니까 정의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해되니? 이거는 어떤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거냐면 원소랑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하나는 원소고 얘는 집합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원소가 포함간다라는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없어. 이게 왜 나오냐면 뒤에 좀 문제에서 집합인지 원소인지 구별하는 문제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다? 원소랑 집합 사이를 나타내는 관계 기호다. 니은에서 x바 x는 3n이고 n은 1, 2, 3, 4, 5, 6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맞니? 그러면 x라고 하는 걸 원소로 가질 텐데 이 x는 3의 n에다가 3배한 건데 n은 1, 2, 3, 4, 5, 6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러면 n이 1일 때 집어넣으면 x 뭐 돼? 뭐가 될 수 있어? 3. 2 집어넣으면 6, 9, 12, 15, 18로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 표현했을 때 똑같은 집합이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이네. 이해되니? 형제야? 네. 디귿은 18의 양의 배수 돼요? 18의 양의 배수인데? 안 되지 이거? 리을은?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이해돼? 넘어가도 되니? 네 넘어가자. 개념 익힘 2번이요. 개념 익힘 2번. 이런 게 어려워. 조건제시법에서 두 번째 A가 2, 4, 6 B는
마이너스 1, 0, 1일 때 P라고 하는 집합은 어떤 걸 원소로 갖냐면 어떤 걸 원소로 갖는데?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갖는 거고 맞아? 그 경계를 알려주는 거고 어떤 걸 원소로 갖는지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 A랑 B는 어디서 나오냐면 A는 A의 이런 모양이야. 이게 무슨 모양이야? A 더하기 B라는 걸 원소로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A라고 하는 거는 요 A라는 집합의 원소고요. B라고 하는 건 A의 집합의 원소야, B도. 근데 그거 둘이 어떻게 하는 거? 더한 게 P라고 하는 원소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다 찾아줘야 돼. 어떻게? A가 만약에 될 수 있는 게 뭐야? 2, 4, 6이잖아. A가 될 수 있는 게 2랑 4랑 6이지, A의 원소. B가 될 수 있는 것도 2랑 4랑 6이지. 맞니? 이해되니? 이거 원소 개수 구하는 거야. 직접 해야지. A랑 A 더한 거 몇이야? 2랑 2 더하면 4. 2랑 4 더하면 6. 2랑 6 더하면 8.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왜? B요? 이거 A의 원소라고 적으신 거 아니야? 아, 이거 A의 원소래요. B라고 하는 건 A에서 가져온다는 소리야. A라고 하는 것도 A에서 가져온다는 소리고. 이해됐어? 그래서 A가 2고 B가 2일 때 A가 2고 B가 4일 때 A가 2고 B가 6일 때 3개 나왔어. 두 번째는 A가 몇일 때 있어? 4고 B가 2일 때 더하면 몇이야? 6이지. 그럼 6인 건 또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소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중복인 건 쓰지 않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A가 4고 B가 4일 때 8 A가 4고 B가 6일 때 10 6, 2, 6, 4 6, 12 그럼 AP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해되니? 두 번째 Q도 마찬가지야. Q는 A랑 B를 어떻게 하는 거래? Q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원소로 가는데 A랑 이번에 B를 원소에 곱이래.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B의 원소가 되는데 그것들의 곱을 Q가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잖아. 직접 다 찾아줘야 돼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몇 있어? 얘는 2, 4, 6이 될 수 있지. A가 될 수 있는 거. B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1이잖아. 맞지? 그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원소들을 중복 없이 다 찾아주시면 되는 거다. 됐는가? 예. 됐죠? 밑에 360번 시작. 구했으면 넘어가서 이제 집합의 개수를 볼게요. 집합에는 총 크게 3가지 집합이 있어요. 집합에는 첫 번째는 유한집합, 두 번째는 무한집합, 세 번째는 공집합.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로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걸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걸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경민아 일어나라. 풀고 있었던 거야? 자고 있었던 거야? 풀고 있었던 거야? 풀고 있어. 미안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 있는 거. 셀 수 없이 많게 있는 걸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아까 얘기했지? 몇 개인 거? 0개인 거, 1개인 거. 그리고 공집합이라고 표현해서 공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공집합 기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지? 이해되지? 요걸로 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마플 익힘, 개념 익힘 3번. 3번에 옳은 것맛을 고르시오. 그럼 얘는 N6의 표현이 무슨 모양? 이게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N이라고 하는 건 넘버 얘기를 생각하면 돼. 누구의 넘버? A의 집합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해주면 돼.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해됩니까? NA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하니까 기억에서는 N 공집합이네. N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거지. 몇 개다? 1개. 그래서 얘는 0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N 공집합은 N 집합 마이너스 5회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이거랑 좀 구별을 해줘야 돼. 얘는 n 공집합이라는 자체의 원소의 개수잖아. 이거 0개지. 근데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집합 표시라고 했잖아. 중괄호가. 몇 개? 그렇지. 얘 집합이랑 이거랑 요거를 좀 구별을 해줘야 돼. 얘는 공집합이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A라고 하는 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A가 공집합이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빵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A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모양이잖아. 원소 개수 그럼 몇 개라고 해줘야 돼? 한 개라고 해줘야지. 서아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얘도 봐봐.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 하나라고 해주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얘 다시 얘기하면 원순환법을 표현한 거야. 집합의 개수. 집합을. 그럼 얘 원소 몇 개야? 얘도. 몇 개야? 한 개. 그래서 얘는 한 개가 한 개보다 크다? 맞아 아니야?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집합 기호 있는 거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 표현을 구별을 해줘야 돼. 됐니? 국민아? 네. 디귿은요. NA랑 NB가 같으면 그럼 N이랑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집합이 같나요? 안 다르나요? 같을 수 없죠.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경우를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옳지 않다. 디귿은 그래서 틀렸다. 됐어? 이해되니? 리을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져 있네. x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이다를 x를 해로 갔는데 이건 이 방정 2차 방정식의 해를 a가 원소로 갖는다는 거잖아. 원소 아니 해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a가 원소로 갖고 있는 거 몇 개야? 3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na는 1이다. 맞아 아니야? 맞네요. 됐습니까? 이해되니? 미음은 단순 비교하면 되지. 9의 양의 약수는 1, 3, 9고요. 그 다음에 25의 양의 약수는 몇 개야? 1, 5, 25잖아. 3개, 3개로 양 개수가 같으니까 미음 틀렸어요. 됐지요? 밑에 해봐. 363번 해보세요. 난 일찍 끝내주라 했는데 니네가 자꾸 나 헛소리 하게 하고 늦게 끝났어. 363번. 얘 x, y. 얘는 x, y를 뭘로 갖는다고? 원소로 갖는 데잖아. 이거 모양을 원소로 갔는데 이 x, y는 어떤 걸 만족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리고 x랑 y는 정수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순서상을 원소로 갖는 게 집합 A다 라는 표시야. 그럼 될 수 있는 거 A가 될 수 있는 원소를 한번 구해보자. 뭐 있어요? 대입해서 1,0 또 마이너스 1,0 또 0,1 또 0,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지. 됐지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뭐 NA가 그럼 몇이야? NA는 그래서 4잖아. 맞아. 그러면 NB도 그럼 몇 개가 돼야 되니? 4. 그럼 NB는 어떤 건데? B라고 하는 건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이 X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 해가 X가 되는 건데 그럼 이 X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4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X의 해가 4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때 X는 자연수래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4개다. 그럼 얘는 4랑 K의 곱이고 K가 그러면 몇이야? K의 범위를 구하시. 이거 공식 이거 해가 4보다 크고 K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X가 K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건데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K 값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되었소? 된 거 맞아요? 아 요거는 4개가 되나? 3개밖에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돼. 안 되고 그럼 얘가 4개가 되려면 5, 6, 7, 8까지 들어가야 되고 9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쨌든 K가 뭐보다 커야 되고. 아, 그치. 근데, 여기 해의 개수에 9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K는 9가 돼도 상관없죠. 왜? 틀렸어, 또? 너무 티나. 성재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X 값이 9가 되면 안 돼. 4, 5, 6, 7, 8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이해돼? K 범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공집합이 아닌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집합 S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 S의 자연수, S라는 집합이 자연수를 원소로 간대. 자연수를 원소. 근데 어떤 조건 만족하냐면 X가 S의 원소면 6에서 X를 뺀 것도 S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둘 다 어떤 거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만약에 1이야. 1, S의 원소 될 수 있지. 맞니? 그럼 1이 원소면 X가 만약에 1이면 1이 원소가 되면은 X에서 6에서 1을 뺀 몇? 5도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1이랑 5가 세트로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야. 같은 세트로 한 쌍으로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야, 원소에서. 1만 들어갈 수도 없고 5만 들어갈 수는 없다는 소리야. 1이 들어가면 5가 들어가야 된다고. 원소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니? 성재 이해 안 되는데? 안 됐어? 됐어요? 두 번째는 그럼 X가 몇일 때도? 2일 때는 그럼 얘 짝꿍으로 데려가는 게 누구야? 4. X가 3일 때는 짝꿍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3이겠지? 그럼 얘는 그냥 혼자 다니는 애야. 이해됐어? 그러면 1이랑 5는 같이, 2랑 4도 같이, 3은 혼자 다녀야 되는, 이렇게 쌍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얘들 될 수 있는 원소의 S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다 구해보면 돼. S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러면 3 하나를 그냥 이렇게 원소로 가질 수도 있지. 이해되니?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 요거밖에 없겠지.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원소가 두 개일 때 1이랑 5, 그 다음에 2랑 4 이렇게 있을 때. 이해되니? S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다 모든 S를 다 찾아주는 거야. 됐니, 주선아? 네. 세 번째는 이제 원소 두 개짜리는 끝났어. 이거 말고 없잖아.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원소 세 개짜리는 그러면 3 하나랑 이거 한 쌍. 1, 3, 5 되거나 또는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됐나요? 4개짜리는 얘네 2개, 5개짜리 전부 다 들어가 있을 때 모든 S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조건들은 항상 짝꿍이 데리고 다니는 짝꿍 데리고 다니는 원소의 집합의 개수다. 됐어? 다혜야? 된 거 맞니? 걔를 가지고 밑에 366 시작. 366이면 집합 A가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NA의 최소값 구하시래요. 집합 A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걸로 구하래.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3은 A의 원소잖아. 맞지? 맞니? 그러면 3이 A가 원소일 때 같이 짝꿍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누구여야 돼?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무조건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원소면 뭘 데리고 다녀야 돼? 뭘 데리고 다녀야 돼? NA의 최소값. 만약에 1번 가조건이 뭐냐면 가는 3을 일단 원소로 갔는데 A의 원소래. 두 번째는 A가 A의 원소이면 1-A분의 1로 A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 짝꿍 데려가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A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일단 3이죠. 그러면 3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그 3을 뺀 마이너스 2분의 3도 원소로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원소라고 한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빼면 2분의 5. 아, 미안해. 거꾸로구나. 마이너스 2분의 미안해.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뭘 갖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분의 1이잖아. 맞죠? 그럼 뭘 원소로 갖고 있어? 3분의 2도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3분의 1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여기다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이면 3분의 1이지. 그거 역수니까 뭐? 3. 다시 돌아왔네. 맞아. 그럼 얘는 최소로 몇 개를 꼭 갖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세 개를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봅시다. 포함 관계. 포함 관계 집합하고 부분 집합하면 응? 부분 집합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라고 하는 집합과 A라고 하는 집합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 2, 3, 4가 있고 B라고 하는 집합 X바 X는 4의 양의 약수 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거니까 얘를 이제 원소나법으로 표현한 B라고 하는 집합은 뭐라고 할 수 있어? 1, 2, 4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나요? 그랬을 때 이거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을 봤을 때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들을 다 갖고 있잖아. 맞지?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다 B라는 집합의 원소를 갖고 있잖아. A라고 하는 A 집합이.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어떤 집합이 원소를 다른 집합이 그 원소를 모두 원소로 갖고 있으면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B는 A에 포함되어 부분 집합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짝대기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까 짝대기 있는 거는 집합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했어.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 그럼 요거는 무슨 관계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야. 기호가.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부분 집합 관계다라고 얘기해서 B가 다시 얘기하면 간단하게 하면 B가 A에 속하는 거야. 모든 원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된 거 맞니? 맞습니까?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성질이 하나가 있어. 성질. 그럼 이제 A의 부분집합을 다 찾아야 돼.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A를 원소, 여기를 원소 이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이 1, 2, 3, 4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1, 2, 3, 4라고 하는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을 표현하는 거잖아. 걔를 따지고 보면은 직접 세보면 이렇게 A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가 있고 원소 뭐 2개짜리 이렇게 세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는 방법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부분 집합 중에서 1이 포함되냐 안 되냐, 2가 포함되냐 안 되냐, 3이 포함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져주면 돼.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야? 1이 갖고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부분 집합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되는 경우잖아. 몇 가지 있어? 2가지. 2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몇 가지야? 3, 4, 2가지지. 그러면 1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2가지. 그리고 2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2가지. 2가지에서 2의 4제곱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이 부분집합에서 안 들어가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부분집합에서 항상 우리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된 거 맞니? 이해되니? 이게 부분집합의 가장 큰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부분집합 방금 한 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다시 공식 보면은 2가지씩 몇 제곱 하면 돼? 4제곱이잖아. 이 4제곱은 원소의 뭐랑 똑같아?
개수랑 똑같다. 원소의 개수가 6개야. 그걸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6제곱. 됐나요? 이해되니? 된 거 맞니? 그리고 부분집합에 항상 포함되는 거 누구나? 공집합은 항상 포함된다. 됐어요? 공집합은 따라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개수까지 했고, 부분집합의 성질 첫 번째. 부분집합의 성질, 이거는 그 표현을 B는 A에 속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에 포함되는 관계다. 왜냐면 1, 2, 3, 4로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됐어? 이건 얘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나요? 이해되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해됐어요? 된 거 맞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게 성립하면 얘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면, 얘는 A랑 B랑 같다를 나타내는 거야.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다라는 표현을 부분집합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 아, 그러면 얘는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니? 된 거 맞니? 넘어가서 그러면 1번 개념 익힘 1번 봅시다. 집합 A에서 집합 A 개념 1번 A가 어떤 집합이야? 0, 2 집합 안에 집합 모양 이렇게 있는 거네? 맞지? 그럼 얘도 봐봐. 요 전체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원소 몇 개야? 몇 개라고 해야 돼, 원소? 4개. 하나, 둘, 얘 3개로 보는 거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하나의 원소로.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 요렇게 생긴 모양,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개. 그래서 NA는 4다. 됐니? 그럼 봐봐. 기억. 기억 맞아, 아니야? 기억 맞아. 선생님 이거 이 삼지창 짝대기 3개짜리는 뭐랑 뭐의 포함관계라 그랬어? 원소와 집합. 그러면 얘가 원소로 있는지 확인해보면 돼. 원소로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거 맞는 말. 됐어요? 된 거 맞니? 니은은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다 A에. 근데 공집합 없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랐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 됐습니까? 디귿은 디귿이 아니라 3번이네. 미안. 3번. 자, 얘는 순위 어떤 거랑 어떤 거에 포함 관계라고 그랬어? 짝대기 없는 거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라 그랬지. 그럼 얘는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A에. 그럼 원소들로 이런 부분집합 만들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 없어? 있어요. 0, 2라고 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원소 부분집합 만들 수 있지. 0, 2는 A의 부분집합이죠. A에 포함되지. 그럼 얘도 맞는 말이야. 됐어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4번. 4번은 맞을까 아닐까?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랬어? 이거는 원소랑 집합의 포함 관계라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 자체가 포함이 A에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이거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 저거 중괄호 없이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이지. 그렇지만 얘 지금 이런 중괄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또는 얘가 어떻게 중괄호 20 표현하려면 얘가 어떻게 써져?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부분집합 모양으로 표현이 되던가. 됐나요? 이거는 선생님 원소랑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이 자체로 생긴 원소가 있어야 돼.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네요. 됐니? 5번. 5번은 맞아 아니야? 5번 맞아 아니야?
맞아요. 5번은 어떻게 생겼어? 맞아요, 5번? 내가 틀린 거 숨기랬지? 티내지 말랬지? 얘는 무슨 모양이야? 얘는 진짜 집합 모양이지.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라는 거잖아. 맞지? 요거를 원소로 갖는 얘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잖아. 이해됐어? 주선아? 된 거 맞아? 그럼 이건 짝대기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쓰고 A에 포함된다. 부분 집합에다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근데 짝대기를 쓴 거 같네. 원소랑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 건 같네. 기호를.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거에서 부분 집합에서 공집합이 항상 포함된다 그러고 자기 자신도 포함한다 그랬잖아. 맞니? 부분 집합 중에서. 그런데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 집합. 부분 집합 중에서 진짜인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진짜 부분인 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부분 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그 중에서 자기 자신으로 자기랑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진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 A라고 했을 때 A가 뭐 1, 2라고 하는 걸 원소로 가질 때 A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얘기할 수 있어? 제일 처음에 모든 부분 집합 공집합. 그 다음 원소 하나짜리. 맞니? 그 다음에 원소 2개. 자기 자신이랑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총 2의 제곱, 즉 4개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런 것들 부분 집합들 중에서 어떤 거?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얘네 3개를 뭐라고 하냐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나요? 그러면 전체 A라고 하는 집합에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몇만 빼주면 돼? 1만 빼주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니? 된 거 맞니? 네. 넘어가서 개념 익힘이 아니라 밑에 369번 해보자. 369번 369 해봤어? 했어? 개념 익힘 2번 넘어가소서. 369 안 해도 되죠? 개념 익힘 2번 보실까요? 2번 2번에서 뭐래? 두 집합 A랑 B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A의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어야 돼? B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 대답하쇼? 대답 안 하면 10시까지 할 거야? A가 3이랑 A를 원소로 갖고 있고 B라고 하는 건 1, A-5, 16-A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서 1번 A가 뭐라 그랬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3이랑 A를 얘네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맞니? 그럼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면 되지. 첫 번째 어떤 경우? 얘네 둘 중에서 누가 있어야 돼? 3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A에 명확하게 표현되는 원소가 3이니까 B라고 하는 집합도 원소 3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누구? 첫 번째 A-5가 3일 때. 그럼 A가 -5가 3이면 A는 몇이야 이때는? 8이잖아. 맞아. 그럼 이때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3이랑 8이 될 거고요. B는 1, 3, 8 집어넣으면 8 되니까 A를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는 집합 맞아 아니야? 대답해 성재야. 맞지? 돼? 된 거 맞아? 2번 성재야 대답해봐. 어떤 게 3일 때? 어떤 게 3일 때? 저거 안 듣고 있었지? A요. 제대로 오답을 골랐네? 성재야! 집중을 해야 일찍 끝내주던 말던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거 샤프 내 거야?
내 거지? 왜 내 거? 언제 죽었어 내 거? 쌤이 두고 아, 두고 가서 야무지게 쓰고 있었어? 좋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의 샤프 열심히 쓰고 있었어? 좋아요. 두 번째 성재야. A가 B의 원소해야 되잖아. A 원소 중에서 누구 갖고 있니? 3 갖고 있지? 쟤 몇 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아니. 1번이죠. 그렇죠. 이건 알아요. 3이 있잖아. 3을 원소로 갖고 있어야지 B가. 그럼 첫 번째 A-5가 3일 때 첫 번째 경우에서 두 번째는 어떤 게 3일 때? 그렇지. 얘가 3일 때 그럼 A 값이 몇이니? 13이죠? 그럼 이때 A가 될 수 있는 거는 3이랑 13이고 B는 A가 13일 때 집어넣으면 1이랑 8이랑 이 아니라 몇이야? 아, 8 맞지?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네. 부분집합 포함됩니까? 아, 돼요? 성재야?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이런 경우는 돼, 안 돼? 안 돼, 탈락. 그래서 A 값이 몇이다? 8이다. 첫 번째 경우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 됐어요? 된 거 맞니? 두 번째, 2번. 두 번째 집합에서 A가, 이거 무슨 말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렇지. 그러면 A랑 B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의 원소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네. 그렇지. 그럼 A라고 하는 원소는 1하고 2하고 A제곱 더하기 3A가 될 것이고요. B라고 하는 것은 4, A 더하기 1, 2A-1인데 그렇게 이게 A랑 B랑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대잖아. 그럼 이 원소가 몇이 돼야 돼? 그렇지.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대답하는 거 봐라. 몇 회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애들 대답. 예, 그럼 이게 둘이 원소가 같으려면 A제곱 더하기 3A가 몇이다? 4가 돼야 된다. 이때 A 값 두 개 나오겠지. 그럼 그때 A 값 비교해서 정말 같아지는 A를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현수라 이해되니? 네. 아, 아까 내가 술 얘기도 안 하고 놀러 가는 차 얘기도 안 했으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372번 해봐봐. 372 시작. 372요? A랑 B가 성립하도록. 아니요?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된다고? 이건 지금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니? X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정수라고 나와 있어? 어디 정수가 나와 있어? X. 아니잖아. 그럼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면 범위잖아, 범위. 집합이 어떤 범위로 포함되어 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그럼 A의 모든 범위가 B 안에 포함돼 있어. 그렇지. B 안에 포함돼 있어야 되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했어? 그러면 내 샤프로 열심히 풀어. 가만히 앉아서 이제 집 갈 준비하고 있으셔. 어떻게 하면 돼? A가 X를 원소하는데 이 A는 X 이거고 B라고 하는 것은 그랬을 때 얘 수직선으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3A가 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게 A라고 하는 원소잖아. 아니 집합이잖아요. 맞지? 근데 이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거는 모든 A의 범위가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B에 그렸을 때 얘는 포함이 안 되네. 요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게 B라고 하는 집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6보다 커야겠지.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같으면 돼 안 돼? 집사람. 잠바를. 이거 A가 마이너스 16보다 커야 되겠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얘는 지금 이 마이너스 3A를 포함하는 애잖아. 맞지? 같아버리면 지금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6이랑 3A 중에서 3A가 더 커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6보다 커야겠지. 같으면 안 되겠죠? 된 거 많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A 범위 찾을 수 있어 없어? 그거 A 값의 합을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되었스? 되었니? 책 오답 빨리 마무리해. 오답 마무리.